혹시 말할 수 없는 비밀 보셨나요? 봤어요? 오케이. 근데 어디 누구랑 재미있게 이야기할 것도 없으시고? 오케이. 잘 들어왔어요. 오늘 여기서 원작부터 리메이크까지 회포를 풀어봅시다. 1월 27일 우리한테 피아노 배틀로 되게 유명한 영화죠.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한국판으로 리메이크되어 개봉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봉했던 히트맨2나 검은 수녀들에 대비해서는 평점도 꽤 좋은 것 같고 관람평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그래서 이 원작과 리메이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딱 한 4가지 정도 기준을 세워봤어요. 첫 번째는 원작과 리메이크 작품에 있어서 주인공들의 배경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영화가 반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반전에 대한 설정, 그리고 세 번째 결말에 대한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았던 장면과 좀 아쉬웠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작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전학간 예술고등학교의 교사인 아버지와 둘이서 삽니다. 둘이 되게 친해요. 아들도 아버지 밥을 매일같이 해주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막 춤도 같이 춰달라고 그러죠. 되게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이 리메이크 작품에서도 이런 부분은 되게 비슷해요. 춤까지는 추지 않지만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적극적으로 본인의 연애 상담이나 인생 상담을 하는데 둘의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대신 차이점이 뭐냐? 아버지가 여자 주인공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뒤에 결론이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뒤에서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여자 주인공은 어떻냐? 원작에서 여자 주인공은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특유의 그 병양미가 있죠. 아니, 사실 아프죠. 실제로 천식을 앓고 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리메이크 작품에서는 오히려 너무 밝고 명량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게 원작에서랑 너무 대비되는 부분이었어요. 원작은 막 되게 병양미 있는 캐릭터가 주인공을 보는 매 순간 막 좀 애틋한 시선으로 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 결말에서 특유의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오거든요. 근데 리메이크 작품에서는 이게 좀 없었어요. 진짜 배우분이 너무 아름답고 진짜 보는 내내 웃음이 끊이진 않았지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그 특유의 감성을 끌어올릴까 막 보는 내내 조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어두운 부분도 그려내주면 어땠을까 좀 싶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조연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해볼게요. 원작에서 그 럭비부 친구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가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정도의 등장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번 리메이크 작품에서는 그 캐릭터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되게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무도의 밴드 그 장면이랑 그 나무 밑에서 여자 학생들 사인해주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오글거리는 장면이라고 느껴져서 이거 리메이크해서 또 어떻게 그려낼까 싶었거든요. 근데 아예 이 캐릭터들을 지워버리고 비슷한 역할로 마술부 선배들을 새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캐릭터는 좀 아쉽긴 했었어요. 이 역할이 은근히 빠지면 섭섭하다는 걸 제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피아노 배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캐릭터 덕분에 지금 무슨 곡을 연주하고 누가 어떻게 잘하고 누가 어떻게 좀 쪼달리고 막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원작에서. 그래서 과하지 않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오그라들긴 하더라도 이 장면을 조금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는데 감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원작과 리메이크 작품에서의 공통된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마지막 연주회라는 장소와 시간에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책상에 화이트를 칠하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되게 이 영화의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피아노 배틀 다음으로. 원작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 스토리 라인을 짜고 장면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메이크 작품에서는 되게 가볍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 원작에서 처음 시간순으로 봤을 때는 남자 주인공이 책상과 화이트를 통해서 여자 주인공과 소통한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죠. 실제로는 상처받은 여자 주인공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너는 나 없어도 괜찮구나 이 막 처절한 감정을 섞어가지고 힘겹게 써내려다가 결국엔 죽잖아요. 근데 이 뭔가 좀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장면인데 이거를 안 살려? 감독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튼 반전이 드러나는 그 장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빠졌다고 해서 크게 스토리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어쨌거나 반전이 있다는 거는 알고 갔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작은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다고 느꼈는데 이걸 못 살린다는 게 감독 제정신이? 원작의 결말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결말은 남자 주인공이 시크릿 악보를 굉장히 빨리 치죠.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시크릿 악보를 알기 전까지 넘어가서 거기 여주인공을 다시 알아가고 거기서 졸업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남들 눈에 안 띄고 살아간 거냐. 여기 있어서도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피아노 부서지지 않았냐. 이 피아노 없으니까 이제 초기의 설정은 끝이다.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원래 안 보이는 설정은 미래에 갔을 때에만 해당이 되니까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메이크 작품은 상당히 다릅니다. 완전 닫힌 결말이에요. 남자 주인공은 동일하게 빠르게 시크릿 악보를 치고 과거로 넘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에 있을게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둘이 손잡고 막 LP파 가가지고 매일 그대와 다시 듣고 완전히 행복한 결말이죠. 뭐 주변 사람들이 이 남자 주인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 좀 동의를 못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이거는 원작도 똑같아요. 남자 주인공이 과거로 처음 돌아갔을 때 아빠 어떡해, 아빠 어떡해, 아빠 혼자 살잖아 이제, 그 걱정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원작도 똑같고 지금 리메이크 작품에서도 둘 다 과거로 돌아가는데 혼자 남은 아빠는 어떡해. 이것도 근데 사실은 저는 원작이랑 리메이크랑 느꼈던 감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원작은 어땠냐면, 원작은 사실 아버지와 여자 주인공이 훨씬 더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막 웃기게 들리겠지만 하면서 본인의 속 이야기를 다 털어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작에서는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자기네 반장한테 이야기해서 잘 알아둬라, 애가 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물론 당연히 나쁜 의도는 아니겠죠.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더더욱 여자 주인공을 외면하고 좀 막 왕따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 반장 새끼가 제일 나빠. 그래서 저는 원작의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이 과거를 갔을 때 아빠 어떡하지? 생각하자마자 업보 세게 맞았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 리메이크 작품은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아버지 뭐 했어? 아버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버지는 오히려 진짜 친구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진짜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냐면, 처음에 콩쿨 떨어졌을 때 너 그대로 있어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막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아들이 사라졌다? 오마이갓, 아버지 어떻게 살아? 일단 대학교 캠퍼스 장면들이 너무 이뻤어요. 그 호수변도 그렇고 청춘이라는 단어랑 어울리게 굉장히 잘 담아냈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좋았고, 원작은 살짝 좀 부족하죠. 워낙 옛날 영화니까. 근데 그 특유의 어두운 감성들이 있긴 해요. 아름다운 걸 봤을 때는 리메이크 작품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LP바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라붐의 명장면 나오죠. 그 헤드폰 딱 끼워주면서 탁 쳐다보는 거. 저는 이게 살짝 오마주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자 주인공이 진짜 예뻤습니다. 아무튼 좋았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 아쉬운 장면들의 좀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장면 하나하나 다 의미를 담아다 보면. 특히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피아노 배틀부터 시간 이동하는 장면들, 뭐 과거에서 미래든 미래에서 과거든, 이런 장면에서 돈이랑 좀 공을 들였어야 되지 않았을까. 관객들이 가장 먼저 비교할 게 그것들인데 이거부터 뭔가 좀 해결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조금 이런 아쉬움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리메이크 영화들은 거의 안 본 것 같거든요. 뭐 요새 실사판 그런 것들은 좀 봤을지 모르겠는데, 리메이크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 리메이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리메이크라는 것 자체가 워낙 잘 만든 거니까 다시 만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영화면은 누구랑 같이 보러 가자고 했을 때 부끄럽진 않다. 적어도 뭐 이거는 원작은 못 따라가지, 하지만 뭐 이런 느낌으로 같이 보기 너무 좋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영화를 보셨겠지만 만약에 다시 볼 일이 있다면은 그때 그냥 원작을 보세요.